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탈리아어를 같이 배우게 될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탈리아 하면 그 나라의 찬란한 역사가 떠오르죠. 그래서 그 작은 로마라는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유럽을 다 지배했던 고대 로마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차츰차츰 자기 땅을 잃어가면서 지금의 이탈리아로 작게 남은 그런 나라죠. 그런 찬란한 역사 속에는 정말 우리들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단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조상을 잘 만나서 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조상을 잘 만나서 잘 살기도 하지만 그 조상이 남겨준 유적들을 그만큼 또 잘 보관하고 보수 작업을 통해서 또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하면서 끝까지 조상들이 남긴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런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과거와 현재가 같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번 이탈리아를 가서 보시게 되면 특히 로마에 가시게 되면 이제 고대 로마와 현대 로마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탈리아 한번 가보시면 좋으시겠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탈리아에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직 이탈리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외에 또 본인의 일이나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이탈리아가 그렇게 배우고 싶지 않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탈리아를 이제 배우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앞에 앉으셨으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탈리아어는 라틴어의 파생어인데요. 이탈리아와 함께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이렇게 5 언어가 라틴 계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서로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 언어다, 자매지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라틴어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이탈리아입니다. 네, 그 이유는 차츰차츰 공부를 하시면서 왜 라틴어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저희가 알파벳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알파벳은 비교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럽 언어가 라틴 계열이던 라틴 계열이 아니던 유럽 언어들은 다 라틴 문자를 쓰고 있죠. A, B, C, D 이런 글자들이 다 라틴 문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문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알파벳을 다른 언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탈리아어는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적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파벳을 이탈리아 말로는 알파베토라고 합니다. 알파베토. 예. 제가 한번 어떤 알파벳들이 이탈리아어에 있는지 읽어 드릴게요.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제가 다소 빨리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가지가 저희 머릿속으로 귀로 인풋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거의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탈리아어는 쉽다. 이탈리아어는 촌스럽다. 이탈리아어는 시끄럽다. 요런 3가지의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이탈리아어가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읽고 쓰는 것이 쉽습니다. 읽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습니다. 제가 이제 발음을 또 알려드릴 텐데요. 발음을 배우시게 되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어는 시끄럽다. 예, 이탈리아 좀 시끄러워요. 이탈리아 사람들 좀 시끄럽습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을 묶어놓으면요,
묶어놓고 고문을 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손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죽는다고 그런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이탈리아에서 긴 시간을 체류를 했는데요. 어릴 때 이민을 가서 거기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한국에 온 케이스가 되는데요. 저도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어가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단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에 읽고 쓰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파벳을 읽어드렸죠? 예, 알파벳을 읽어드렸는데 총 21개였어요. 총 21개였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소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조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입모양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예. 제 입모양 잘 보셨나요? 제 입모양을 보시면 많이 벌린 것도 그렇지만요. 약간 돌출돼서 말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성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노래를 할 때에도 입을 많이 벌리고 소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통로가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입을 많이 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팔이 원래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술도 그렇게 돌출을 시켜서 소리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할 때 제일 노래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벨칸토 이탈리아노 뭐 이래서 이탈리아의 창법을 벨칸토 창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예, 그거는 나중에 좀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입모양을 보시고 정확히 따라 하셨을 때 그 소리를 잘 내실 수가 있어요. 언어도 모방입니다. 흉내를 내셔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알파벳 지금 저희 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는 콘소난티, 자음 16개의 자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태리 말로는 콘소난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20개의 소리가 있어요. 16개의 알파벳인데 20개의 소리니까 4개가 더 있구나. 좀 더 많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잠깐 다른 언어들을 한번 들춰보세요. 다른 언어들에서는 16개 알파벳이라면 30개의 소리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탈리아어는 정말 비교적 너무 쉬운 언어예요. 그리고 발음까지도 쉬우니까 너무 좋겠죠. 예, 보시면 우선 제가 자음만 묶어놨죠. 그래서 자음이 16개. 네. 어떤 소리들이 두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소리들이 한 가지의 소리며 그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인지 한번 보실게요. B, B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B. 이 괄호 안에, 네모 괄호 안에 들어있는 소리가 음가죠. 예, 소리예요. 예. 그래서 B, B의 소리를 가지고 있죠. babbo, barca, banale. 예, 이탈리아의 B 소리는 성대가 울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babbo 이게 아니라 babbo, barca, banale 이런 소리입니다. 취는 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크의 소리와 츠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는 casa, carnevale, cuoco. cenno, cima, cena. 그 다음에 dado, dollaro. F는 filo, fontana, farmacia. G도 두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소리와 지읒의 소리를.
그, 쥐. 그의 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gatto, gola, ragù. 쥐, 쥐, gesto, giraffa, gelato. 예, 제가 단어의 뜻은 안 알려드리고 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젤라또는 아는 단어죠. 예, 젤라또가 이탈리아 단어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카는 묵음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알파벳 안에 있는 이유는 아카가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그럴 때 보시게 되면 아카의 사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소리는 나지 않지만요. 다른 소리를 또 다르게 내게 해주는 용도로 쓰여요.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음이 엘레죠. 엘레, 르, 라나, 레오네, 루포. M, M, mamma, molla, mucca. N, N, nano, nonno, nero. P는 P, pane, pasta, penna. 꾸는 이것도 쌍기역의 소리가 납니다. questo, quadro, quiz. R 소리가 납니다. 라나, 로마, 루모레. 보시다시피 이 R는 알파벳을 부를 때는 R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르 소리가 나요. 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탈리아어를 많이 알고는 계시지들 않지만 그래도 이탈리아어에 대한 정보는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어는 R를 잘 굴려야 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죠. 이탈리아어에서 르는요. 필요할 때만 굴리게 되어 있고요. 뭐 2개가 있다든지 2개가 있어도 또 특별히 더 굴려지는 때가 있고 덜 굴려지는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앞뒤로 어떤 소리가 오느냐에 따라서 르가 더 많이 굴려지기도 하고 덜 굴려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R가 하나 있으면 라나, 로마, 루모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나, 로마, 루모레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죠. S에는 스 발음이 나고 약간 스 발음이 납니다. 우선 스 발음이 나는 걸 벌써 먼저 들려드리면요. sale, sole, suono. 예, 그래서 스 발음이 나고요. 이 스 발음이 나는 거는요. 스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스라고 했어요.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어를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는 S는 지읒으로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문법책에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읒은요, 쥐잖아요, 쥐. 그래서 쥐 소리가 해결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예, 쥐의 소리가.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읒 소리가 난다라고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이유는 이 S가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다든지 아니면 모음 다음에 어떠한 자음들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완벽한 깨끗한 스 소리가 아니라 스가 아니라 약간 스 이런 비슷한 목이 날아가는 소리 같은 약간 스 하는 소리가 섞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어에 이 소리도 있고 이 소리도 있는데 이 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하얀색이고 이게 파란색이라고 쳤다면 파란색이 많으면 색깔이 완전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하얀색은 그 진한 색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지읒으로 낸다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사실상 색깔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흰색이 10이라면 파란색은 1, 2 정도밖에 안 돼. 2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읒이라고 표기는 할 수는 없고요.
어두운 스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옳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위에서의 살레 할 때의 스와 스드라이오 할 때의 스가 소리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파란색이라는 거는 어떤 색인가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검정색은 진한 색이잖아요. 흰색에 노란색을 섞었을 때는 표시가 많이 안 날 수 있지만 흰색에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검정색을 섞으면 표시가 많이 나죠. 그래서 파란색이 1은 1이지만 하얀색이 섞여졌을 때는 티가 나요. 그래서 그 즈 발음이 스 발음에 1만큼 섞여서 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티가 많이 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sale, sole, suono 할 때 같은 S, 밝은 S 소리가 있다면 sdraio, sbaglio 하는 약간은 어두운 S 소리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예. 언제 그러냐 이것까지 다 배우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는 S가 그렇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S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대한 입을 많이 다물면 다무는 발음일수록 어두워진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이 다음에 언젠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보실게요. T 발음 있습니다. 트, 예, 뜨, tonno, tuono, terra. 그 다음에 V 발음 있죠? V, velo, vampiro, vino. 예, 아는 단어 나왔습니다. vino. 제타 발음이 있어요. 제타 발음도 제타가 두 가지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쏘. 우리나라 발음으로 쌍지읒에 정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그런 소리죠. 그래서 calzone, cozze, calzone, cozze 이렇게 한다면 다른 발음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약간 부드러운 발음이에요. 어두운 에세이에서는 어두운 발음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선 조금 부드러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z, zanzara. 그러니까 S에서의 그 S 소리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z. 근데 ts는 아니에요. z, zanzara, puzza. 보세요. 똑같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 cozze 할 때 하고 puzza 할 때 하고 소리가 다릅니다. 예,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스스 했죠. 이탈리아 만화책을 보시게 되면요. 혹시 미국 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화에서 누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면 옆에다가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왜 잘 때 숨 쉬고 자면 이렇게 숨 쉬면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써놨다고 해서 쯔 이렇게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그 쯔가 아닌 거예요. 쓴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알파벳 중에서 자음을 봤습니다. 자음이 16개인데 20가지의 소리를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모음을 보셔야 되겠죠?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것도 5개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의 알파벳을 가지고 7개의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해서 7개의 소리를 내는지 보셔야 되겠죠? 아. 아 소리는 하나예요. 아 소리는 하나인데 이것을 아라고 하시든 어라고 하시든 똑같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그래도 아가 다르다고 문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예요. 그래서 아모레, 아란차, 아시노, 아. 그 다음 에가 있습니다. 에는 2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하고 오는 개음과 폐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개음은 열린 소리, 폐음은 닫힌 소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이탈리아에서 개음, 폐음 그러면 에하고 오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기본은 우리 정말 쉽게 갑니다. 그래서 닫힌 소리, 열린 소리다. 이건 뭐냐면 발음이 하나는 닫힌 소리로 나고 하나는 열린 소리로 난다 이거죠. 발음표를 보시면요. 하나는 이고요. 하나는 에입니다. 그래서 닫힌 소리는
이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 모음 중에 그리고 열린 소리는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사실 다른 발음이에요. 개 이렇게 나는데 사실 요즘에는요 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개음이다, 폐음이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탈리아어에서는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의 차이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고 에 하고 차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예문을 보시게 되면 sera, venti, pesca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열린 A일 경우엔 bello, venti, pesca 같은 단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릅니다. venti 그러면 숫자 20이고요. venti 그러면 바람을 복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pesca 이거는 낚시고요. pesca 그러면 그거는 먹는 과일 복숭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음 하나를 똑같이 써놓고도 다르게 발음함으로 인해서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음이 또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모음 이가 있습니다. 모음 이는 그냥 이입니다. 그래서 이오, 이솔라, 이티네라리오 하는 이 발음 보셨고요. 오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 발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에도 개음과 폐음이 있다. 그러면 먼저 쓴 거는 폐음이죠. 닫힌 거예요. nome, caro, Roma. 예, 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는 발음이죠. cuore, 어로, 껄라. 예, 다 발음이에요. 이 오로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로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지방 간의 차이예요. 이탈리아어에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말하는 거 못 알아듣고 경상도 사람이 서울은 알아듣죠. 제주도 사람 말하는 거 못 알아듣고 강원도 촌에 계신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듣고 이렇듯이 이탈리아에도 그런 현상이 뭐 지금이야 서로도 다 이해가 되지만 아주 그 토박이들이 얘기를 할 때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이 이탈리아도 그런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런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나라식으로 표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닫힌 오는요. 이거예요. 오빠 할 때 오. 그런데 열린 어는요. 이겁니다. 어머니 할 때 어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기가 쉽겠죠. 어떻게 보면은 어가 완전 어는 아니고 어하고 오하고의 중간 발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야. 그런데 그래도 오가 아니고 더 어에 가깝기 때문에 어라고 인식을 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가 있습니다. 우는 우 하나밖에 없죠. 우모레, 우어모, 우디네. 예, 그래서 우 발음이 있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발음들이 있는데요. 예, 영어로 읽으면 J, K, W, X, Y 이건데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일룽가, 예, kappa, W, X, Y 이렇게 읽게 되는데 예, J를 기본 즈 발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반모음처럼 생각을 해요. 반모음이 뭔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아무튼 이것을 일룽가라고 부르는 거 봐서는 룽가가 무슨 뜻인지도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알파벳 2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J가 거의 모음과로 들어가요. 자음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니어 같은 경우에 유니어 이렇게 읽죠. 네,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파는 크 발음이 나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선 U인데 이탈리아에서는 V예요. 도피아부. 도피아는 더블이란 뜻이거든요. 도피아부 그러면 V가 두 개 있다이기 때문에 오히려 U 같은 경우, W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반모음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또 자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X 자음 생각되고 또 스 발음이 나는 거 보시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도 이 발음이 납니다. 예, 발음 기호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죠? 예, 이걸 기타로 따로 묶어놓은 이유는요. 이탈리아 알파벳 안에 처음에 같이 읽었을 때 보셨겠지만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탈리아 알파벳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글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외래어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5가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알파벳은 마쳤습니다. 알파벳 읽어봤고요. 여러분들 발음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희 간단한 인사 한번 배워보고 첫 강의 마치도록 하죠. 예, Buongiorno signora.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런 거죠. 부온조르노.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어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불어들은 아무래도 불어는 이탈리아보다 조금 더 가까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불어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괄호 안에 보세요. 시뇨레, 아저씨, 누구누구 씨, 누구 선생님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우리 왜 그렇게 하잖아요. 김 선생, 선생님 아니어도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뇨리나는 아가씨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Mrs, Mr, 그 다음에 Miss 이렇게 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부온조르노는 아침에 하는 인사예요. 조르노는 아침이라는 낮, 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고요. 부오나세라 이것은 저녁 인사예요. 부오나세라 그래서 좋은 저녁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은 언제 하냐면 시간대를 놓고 언제는 부온조르노 언제는 부오나세라라고 인사를 하되 우리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 둘 다 안녕하세요 라고 번역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도토레는 박사님 이런 뜻입니다. Buongiorno signora, buonasera dottore. 그 다음 거 보시면요. Ciao Giorgio. Giorgio는 사람 이름이에요. Ciao, 안녕 하는 거죠. 그럼 Ciao Giorgio, Ciao Anna. 안녕 Giorgio, 안녕 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Buonasera professore.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Buonasera. Ciao Paolo. 파울로 안녕. 예, 교수님과 제자가 만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교수님은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Ciao Paolo. 아 domani. 내일 보자. 내일에 라는 뜻인데요. 내일 보자 라고 인사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억양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Buongiorno signora. Buonasera, dottore. Ciao, Giorgio. Ciao, Anna. Buonasera, professore. Ciao, Paolo. A domani.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읽었던 거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억양이 어땠었는지 조금 더 이태리 사람답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 시간 첫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야 되겠네요. 예, 그럼 여러분, 그럼 저희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iao, a domani!